되었는데요. 입주민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입주민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생각을 해두셨다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화목대원 구구역 선도지구위원회의 통합위원장이신 배종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목대원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목대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들 다 우리 소유자이고 여기 주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수한 우리 주민들 단체지 누가 정비업체니 설계업체니 지원받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거 다 이렇게 장만하고 2차 빌리고 한 거 다 기부금으로 했어요. 우리 소유자방 통합반에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지금까지 걷어들인 게 59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고 다 여러분들이 기부했던 돈으로 다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업체, 설계업체한테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런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선도지구 동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주세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은 또 대원아파트에 오신 분, 대원아파트 50% 넘었어요 지금. 50% 넘었고 화목도 지금 30%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또 이웃한테 좀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니까 다 같이 동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신도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980년대 정부에서 150만호 주택 건설에 있어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88년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50만호가 정설돼가지고 200만호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0만호, 지방 170만호 해가지고 건설이 됐거든요. 우리 해운대 자동 1는 그때 당시 조성된 신시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은 비수도권 1기 신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기 신도시 도시들이 보면은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되니까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정비법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누가 합니까?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리모델링 한번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 하다가 국회에서 특별법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특별법이 2023년 12월 달에 국회 통과했거든요. 목적이 그래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공원 조성 목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를 해갖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지금 요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7월 9일날 부산시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거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면서 그날 7월 9일날 바로 선정에 대한 공모를 발표를 했어요. 10월 17일까지 접수를 하고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공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예요, 이게.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제 선도지구 이제 요걸 하라 하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어요.
아무런 나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하목하고 대원에 좀 이런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야 우리 가만히 있어가 안 되겠다. 왜? 다른 단지도 다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뭐 쪽파책이 생기는데 그래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목 대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목 대원 선도지구 선정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예.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아짱 써가지고 이래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럼 뭐 내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럼 누가 할깁니까? 아무도 안 나서요. 리모델링 할 때도 아무도 안 나서요. 그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제 선도지구 선정 요거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서 이것도 내보고 하라는 거. 그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힘이 되게 만드는 거는 동의율에 꼭 동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재건축 반대한다. 너그 선도 선정 반대. 나는 안 할 거다. 이 바보 아닙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도지구가 뭔데요? 선도지구가 재건축 하라고 선도지구 해온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선도지구는 뭐냐면은 주민들이 알아서 재건축 한번 해봐라.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 기본 계획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거리실때 13구역으로 쪼개놨어요. 예? 단지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하목, 대원 아파트, 하목 상가, 대원 상가, 어린이집, 이래 다 이래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구구역으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분리도 못 시켜요. 예, 법으로 그래, 아예 막아놔서요. 그래서 저게 백산하고 두산, 한라, 그거는 10구역. 또 저기는 뭐 12구역. 그렇게 쪼개놨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기본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재건축을 하목하고 대원하고 해야 돼요. 예, 해야 되고 선도지구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거 뭐 기회를 한번 줄게 한번 해봐라 이기거든요. 그 대신 순서대로 해라. 예. 올해가 1차 선도지구 선정 지정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2차예요. 그러면 1차는 3,200세대 선정해 준다고요. 그럼 2차는 몇 세대 줄까요? 3,200세대 그대로 줄까요? 아닙니다. 2,000세대 이하로 줘요. 그러면은 2,000세대 이하를 주면 내년에 올해 따지고 내년에는 더 치열합니다. 왜? 여기 세구역이 올해 3,200세대 저기 LG인가 저 4,000몇 세대 있잖아요. 저기 1등으로 대비면 나머지는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새로 통해서 다 걷어야 돼요. 그러면 또 돈 들어가요. 또 기부해야 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 제한제로 하면 어찌 되냐면 주민 제한제가 뭐냐면요. 주민이 모든 걸 다 해요. 주민이 계획 세우고 설계 계획 세우고 다 하거든요. 그게 주민 제한제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정비업체 뽑아야 되지, 설계업체 뽑아야 되지, 그 제안을 갖다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돈 더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600만 원 든 거요. 한 100배 들 거요. 그러면 우리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1차에서 끝내자고. 1차에서 끝내자면 어떻게 하냐면은 1차에서 돈 안 될 때 끝내자는 거죠. 지금 선도지구 선정 동의만 하면은 재건축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갈 길이 아주 험난합니다.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데 뭐 반대하는 사람, 아이고 나 재건축 반대한다. 반대. 그냥 이유도 없이 반대라. 반대할 게 아닙니다. 선도지구는 일단은 동의해놓고 봐야 돼요. 반대를 하든 재건축을 나중에 반대를 하든 어쨌든 동의를 해놓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길을 터놓고 하자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해되죠? 예.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 다 동의하고 가야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다른 구역은요 지금 일대기가 나서갖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두산 한번 보세요. 성강리 일대 대구 도장 다 지금 그 전단지 호소문 다 붙여놨어요. 우리 뭡니까 지금 방송도 못하게 해요. 방송도. 예?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지하 탁구장에서 지금 그 탁구장 제가 에어컨 나왔거든요.
탁구장 에어컨 넣는가? 탁구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탁구장 저 백산동 그 지하 1층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막 동기들 거들라니까 덥고 습기 차고 그래갖고 우리 그냥 기부금 마련한 거 그거 갖고 돈 얼마 해갖고 막 에어컨 하나 설치했습니다. 잘했죠? 그 여러분들 사용하면 돼요. 그 시원하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진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통합반이 있거든요. 그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좀 선도지구 되게끔 좀 이래 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갖고 우리 뭐 한번 뭐 이거 저 둘러봐요. 이거 아파트 보세요. 이 아파트 아닙니다 이거. 80년대 아파트 80년대 아파트. 우리가 지금 2040년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밑에 바닥 보세요. 바닥 이게 이 관리가 됩니까? 나는 하모만 보면 밀림에서 온 타장 같아. 예? 저 나무 보에서 저 조경 저거 보이고. 예, 이해가시죠? 대원은 좀 괜찮아요. 대원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상형 마치는 거 하고요. 오늘 저 우리 우리 자몸이요 터보 CNC 이승철 사장님하고 저 하워드 엔지니어 배현석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자 지시를 따라 한번 잘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 꼭 동기세 있잖아요. 제출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출하고 가실 거죠? 박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잠시 저희 분실물이 생겨서 요 지갑 혹시 놔두시고 가신 분들은 저희가 보관을 잘 하고 있겠습니다. 요 지갑 저 행사 끝나고 나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와주시면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자문빛 회사 홍보차 참여하신 재건축 정비업체 토브 CNC의 이승철 사장님의 선도지구 선정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소개받은 토브 CNC의 이승철 사장입니다. 이곳에서 설명회를 한 2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주거의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인사해 주신 분이 배종찬 위원장이시고요. 제가 여러 현장을 다 다녀보지만 저기 T에 입주민 봉사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잘 없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 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죠? 차라리 저는 한 20장 만들어서 오늘 여기서 배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할 목적으로. 보면 오늘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처음에 계획사하고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모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화목대원 재건축 기획안에 대해서 마이크가 네.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응답보다는 저 시간은 우리 그 선도지구 공모 동의서를 쓰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를 좀 더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요. 혹시 자원봉사자에 관심 있다 싶은 손 한 번만. 손 한 번만. 그 나갈 때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 하면은 저기 로또도 드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한 수십억짜리 자원봉사자일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토브 CNC 간단하게 인사입니다. 자, 재건축이 무엇일까요? 재건축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입니다. 그죠? 재건축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더 분담금을 내면은 새 집을 들어올까? 이거 이 문제인데 내가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좀 더 큰 집으로 갈까? 작은 집으로 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지금은 충분히 뭐 40평, 50평에 계시니까 야 지금 향후에는 20평대 가고 싶어 이러면은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재건축은. 리모델링은 어땠죠? 지금보다 키워야 되니까 무조건 돈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다르다. 지금보다 야 내가 이제 30대라서 좀 더 큰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집을 키워서 가면서 돈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나이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야 지금보다 지금 커. 좀 20평대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요즘 20평대는 30평이에요. 설계를 잘 뽑아서 포베이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50평에 계신 분이 40평에 계신 분이 30평이나 20평 가도 돼요. 그러면은 아주 적게 내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번에 오늘은 그 분담금 발표를 하지 않을 거지만 계획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발표하지 않을 거지만 계략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돌려받을 수도 있겠더라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게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 아파트에 제일 중요한 게 문주입니다. 문주가 화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스카이브리지 여기서 한 49층, 50층 만들면은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상에 이렇게 주차장 있고 이렇게 깨진 이런 어떤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 실제로 전부 다 이런 지상은 공원화 됩니다. 우리 옆에 KCC 스웨칭이 있죠. 그죠? 거기가 지상 주차장이 없어요. 없는데 비교하긴 싫지만 30평이 여기가 비쌀까요? 거기가 비쌀까요? 거기가 비싸요. 40평이 거기 여기보다 거기가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리고 전철역은 어디가 가깝죠? 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더 비싸야 돼요?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진짜 정부에서 좋게 선도지구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보시면 이제 선도지구에 대한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다 읽으면 발음이 안 돼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뭐 특별법 그래서 노특법이라고 간단하게 합니다. 그죠? 노특법인데 이게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은 노특법에 선도지구가 되면은 무엇이 좋은가? 왜 선도지구가 되어야 되냐? 올해 아니고 내년에도 선도지구냐는 거는 내년에는 선도지구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만 선도지구라 해요.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돈을 들여가지고 다 꾸려서 만들어야 돼요. 올해만 선도지구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그러니까 돈을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도 완화 그리고 심의도 완화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발표하는 자료 보면은 올해 선도지구가 되면은 2년 뒤에 이주해요. 원래 25년이잖아요. 27년에 이주해요. 그러면은 31년에나 32년에 입주합니다. 도저히 다른 재건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도지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작년에 보면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거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에 했는데 162개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99개 단지가 선도지구 응모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동의율이 밑에 보면은 분당 같은 데는 90%, 일산은 83% 평균입니다. 평균. 그런데 선도지구로 선정된 데는 거의 90%가 다 넘어요. 우리도 되려면은 90%가 넘어야 됩니다. 만점이 95%거든요. 분당에는 96%까지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대표 회장님도 도와주시고 부녀회장님도 도와주시고 통반장님도 도와주시고 노인회 회장님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한 70% 되면 낼게
이러면은 그 쪽박치면 쪽박.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생각해볼게라고 하면 그건 반대예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 할 때 이렇게 손목 잡고 당겨 올 때 그때 당겨 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물에서 건져주죠. 그러니까 내 수영 잘해라고 했는데 손목 잡았는데 나 수영 잘해 하면 물에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저렇게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 보면은 그래서 99개가 응모했는데 13개 단지만 됐어요. 엄청난 경쟁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지들이 일기 선도지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바로 하느냐, 분담금이 확정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조합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죠? 선도지구가 됐다 그래서 재건축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야, 이거 선도지구 하면은 돈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선도지구 되는 거는 정부로부터 1호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좋은 제도를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일기 선도지구가 되니까 분당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 단계가 있더라. 또 두 번째는 그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더라.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선도지구의 지정 역량은 지정된 데는 바로 신고가 6억씩 5억씩 이렇게 팍팍 뛰었어요. 분당은, 평촌은. 그런데 탈락된 데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 작년만큼 열기가 높지 않겠죠. 우리가 서울대학교 가려고 재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못 가고 재수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해서 하자는 거 우리 자녀들한테 다 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야, 한 번에 할 때 되자 그런 거를 한번 강조드리고요. 선도지구란 그게 부산시에 고시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해운대 자동 신도시에서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곳,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곳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선정되는 곳이 우선적으로 그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라고 하지 않겠죠. 올해가 우선입니다. 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선도지구가 제일 혜택이 많고, 그리고 만약에 선도지구가 안 되면 계속 이거 수리비만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면 한강변에 쭉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산호 아파트, 한강 맨션 이런 데가 있어요. 50년 되어도 이제 착공할지도 못하고 있어요. 서울은. 그래서 선도지구가 되게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50년까지 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하면은 이게 그 화장실 이 배관은 다 썩어서 문드러져요. 그리고 샤시가 우리 또 바닷가잖아요. 샤시가 해서 난방비가 200만 원씩 들어요. 실제로 서울은 그렇습니다. 50년 되는 아파트를 보니까 내가 샤시를 안 고쳤어. 그럼 여기에 다 결로들이 다 생겨서 저기 모 아파트는, 서울의 모 아파트는 200만 원씩 든대요. 겨울에. 네, 전기료하고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거를 지금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게 선도지구 지정한 이후에 이주 계획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선정이 되면은 28년도에 이주하고 32년도에 입주합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 잘 안 보이는데 올해만 선도지구라고 적혀 있어요. 내년부터는 안 적혀 있어요. 내년부터는 너네 주민들이 알아서 제안해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볼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목표, 여기 부산시에서 7월달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 4가지 항목이 있어요. 되게 좋은 단지로 만들겠다. 이제 뭐죠? 이게 자유형
그 차가 이제 뭐 AI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차가 자율주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도 만들겠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또 용적률에 따라서 기부 체납하는 건데 요거는 또 법 그 저기 어디죠? 설계사에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13개 단지, 우리가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9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부 체납을 한 500억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은 13구역은 한 170억 해라, 1700억 해라 이렇습니다. 다 이게 좀 이게 기부 체납 비율을 적어놨습니다. 360% 용적률 받기 위해서 이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 재건축 재개발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공모 기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13개 단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아시죠? 저기 제일 앞에 여기 빨간색 바로 옆에 아시죠? 그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어서 보면은 장산역에도 제일 좋고 어떻게 보면은 신축으로 해놓으면은 되게 효과적. 그리고 평지잖아요, 평지. 우리 아파트는 평지예요. 전철역에서 오는 데도 평지, 다른 데는 만디 아닙니까, 만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되는데 여기 보면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접수해요.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9월 말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았겠죠. 받아서 10월 13일 날에서 17일 날 접수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한 15일이나 16일 날 접수를 해요. 그 전날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17일 날 내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16일 날 정도 접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분들끼리 하면 좀 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12월 달에 선도지구 발표를 합니다. 12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다른데 서울에도 보면 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12월 초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되면은 진짜 행복하게 새로운 뭐 연말을 맞이하냐, 조금 내년에도 더 해봐야지 하는 고민스러운 걸로 하냐라는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 점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민 동의 여부 첫 번째, 두 번째 정주 환경 개선, 도시 기능, 파급 효과 해가지고 보면 1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민 동의를 60점으로 만점을 받았다 하면은 83점 정도 나와요. 83점. 그죠? 83점. 우리가 보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 우리가 2개 단지밖에 안 되고 세대수가 다른 데보다 좀 적고 하니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 이걸 보시면 조금 진짜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보면은 다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아가지고 옛날에 부모님한테 도장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번부터 13개 단지를 쭉 나래비 세워왔더니만 우리가 통합순위가 12번째예요. 아쉬워. 굉장히 아쉬워요.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13번 이런 데인데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쭉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일 키 큰 사람이 최홍만이잖아요. 최홍만이하고 김용만이 있잖아요. 김용만이 키 작은 무한도전하고 이런 데 나오는 애. 저기 뭐죠? 하여튼 체력 좋은 애. 그런 애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최홍만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는 동의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서를 95% 받으면은 저는 진짜 선도지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른 단지 한 4개 단지, 3개 단지 이렇게 합쳐진 데는 실제로 주민 간의 화합이 힘들어요. 우리도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화목이 우리가 800세대 넘죠. 그죠? 그리고 대원이 지금 한 400세대 정도 되나요? 네. 맞잖아요. 2배 정도 화목이 커요. 그런데 대원이 훨씬 더 동의서를 빨리 받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동의율 확실하게 95%까지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83점 대에서 1등 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한 번 더 해주십시오. 95% 자신 있으시죠? 그죠?
예, 박수로 한번 또 주변에 많이 좀 참여해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다 우리 주민들 아이디어로 하고 저기 그 복사기도 가지고 오시고 티도 만들고 다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 그 영화제 시상식에 보면 그 뭐 대종상 특상 받은 대상을 받은 사람들은 연기자 주연 배우는 스텝이 다 주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숟가락만 가지고 먹었을 뿐입니다 하잖아요. 숟가락만 들고 오십시오. 그죠? 지금 주변에서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면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조금 약간 작은 단지라서 불리합니다. 그러나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단지 내 자생단체, 그리고 공동회와 화순회 단체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진짜 힘듭니다. 지금 우리 그 주민분들께서 동대표 화목 같은데 동대표 회의에 가서 야 여기도 단지 내 방송 해라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달라 라고 민원을 넣어 주셔야지만이 합니다. 그래야지 깨우칩니다. 네. 야 작년에 또 떨어지고 나서 야, 그때 그거 좀 할걸, 야 그때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래봐야 후회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 동의서 작성 요령은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지금 현재는 저기 옆에 테이블로 오고, 아니면 평소에 관리사무소 쓰는 방법 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디서? 화목은 관리사무소 탁구장 부동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탁구장하고 부동산, 대원은 정무초소 관리소 부동산, 여기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들고. 혹여나 내가 신분증 안 가져갔어 그러면 먼저 쓰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다 됩니다. 일단 동의서 쓰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또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배치가 어떻게 될지, 옛날에 리모델링 보시고 야 여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가리네 이런 거 안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없을 겁니다. 우리 저기 이제부터는 또 설계사를 모시고 또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워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의 배원석 부사장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좀 길어요. 주식회사 하워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줄여서 그냥 하워드라고 하고요. 거기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배환석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토부 정겹채 대표님 이야기는 잘 들으셨어요? 이해 충분히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올해 12월 달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재건축, 두 번째 선도지구, 세 번째 동의서. 이 세 개밖에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개가 모든 걸 결정할 거고, 제일 먼저 결정되는 게 동의서가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선도지구가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위원장님이나 정겹채 대표나 저희 설계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동의서 최대한 많이 내주세요. 그것 빼고는 나머지 부연 설명이다. 여러분이 동의서를 왜 내야 되는지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저희 회사는 가급적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간략하게 부연 설명 드리고, 선도지구 관련해서는 저희 설계 여러분의 사업성에 미치는 부분만 저희가 좀 찾아내가 추렸어요. 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갖고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저희가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지금 올해 30년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리고 한 16년 연속으로 신용평가 등급 A등급을 받고 있는 건실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계획인데요.
리모델링 하실 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이 다릅니다. 원래 재건축하면은 도정법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을 만들었죠.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법이 생기면은 또 그 법에 맞는 기본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기본계획을 뭐 서울하고 수원 등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여러분이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은 바로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추진에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 보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예전에는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공원은 어디에 두고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올리고 도로는 얼마나 확보하고 내 땅에 지을 아파트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면은 여러분은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선도지구가 안 되면 이 정비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도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아니요, 이번호지 어머님. 제가 로또 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랬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로또 당첨된 번호를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면 여기 지금 번호가 나와 있죠. 이걸로 한번 맞춰보세요. 어머니 하실지 모르시니까. 근데 이게 맞는지 당첨된 번호가 5, 3, 4. 예,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제 컴퓨터가 잠시 에러가 났어요. 잠시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맞으면 5,000원이거든요, 어머니. 아니, 1등 되면은 어머니 그 해 얼마나 당첨됐는지 몰라도 뭐 17억, 30억 이렇게 되니까 잘 맞춰보세요. 아니, 예. 지금 아니 아까 정비계획 많이 했다는 화면 넘어갔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뭐 안 보이지만 많아요. 4,000세대, 5,000세대짜리 많이 했다는 거고요. 오늘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기 성남의 성남의 상대원 2구역 5,000세대짜리 지금 이제 이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75건 전국의 최고 실적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재건축 사업 하면은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10년. 10년이면 엄청 빨리 한 겁니다.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서울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평균을 냈는데 통상 15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5개 현장을 했잖아요. 가장 빨리 한 게 9년인가 10년이었습니다. 그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한 단지가 20년 걸렸습니다. 그거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길죠.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이상 되는 준공 및 입주된 실적이 저희 여기 라미안 퍼스티지입니다. 25건 사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선도지구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도지구 아까 28년 이주하고 그리고 32년 입주인가요? 그 목표로 달리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원하시고 사업만 동참하시면은 사업을 10년 안에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지자체 아니면 법 쪽의 의지다, 정치의 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을 좀 많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부산에서도 문현동에 BIFC 국제금융지원센터를 저희가 했는데요. 여기 문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상 실적을 받았고 디자인도 능력 있는 회사다라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회사 소개고요. 전부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요. 뭐 법하고 시행령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이제 부산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12월달 올해
예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시, 선도지구가 선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고시가 납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고시 나는 거죠. 그럼 이 선도지구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이 재건축 재개발 아까 도정법 말씀드렸죠. 도정법에도 기본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서는 단계를 정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하죠. 노후도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집을 지은 지 오래됐다. 그럼 1단계 지금 바로 재건축 재개발 하세요. 근데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 한 5년 뒤에 하세요. 얘는 뭐 지은 지 뭐 최근에 지었으니까 10년 뒤에 하세요라고 단계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단계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도지구 여러분의 신도시를 기준으로 노특법이 적용되잖아요. 다 비슷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단계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단계를 결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고요. 이주 물량을 규제하는 겁니다. 전세값, 집값 안정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 1년 단위로 끊어버렸어요. 일기 신도시도 똑같고요. 지금 지방 부산이나 인천도 똑같습니다. 1년 단위로 단계를 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총 13개 구역이고요.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10년의 단위로 끊으면 1년에 1개 또는 2개로 물량을 잡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1년 안에 못 하시면은 글쎄요. 내년 내후년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별법의 유형이 뭐 주택 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거단지 정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건축 뭐 완화해 주겠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여러분이 용적률을 잘 모르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 땅 면적 대비. 그게 용적률입니다. 땅 면적만큼 건물 면적을 짓겠다. 그러면 100%입니다. 땅 면적의 2배만큼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200%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약 260%입니다. 땅 면적의 2.6배만큼 건물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종입니다. 2종은 법에서 250%까지만 짓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아니었겠죠.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법이 완화돼서 300%를 줬어요. 그런데 300%를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의 땅을 내놓고 용적률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 60%짜리가 땅을 한 5%, 10% 내니까 300%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1대1 재건축도 안 돼요. 평형 때는 1대1로 맞출 수 있는데 전용 면적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못하죠. 모든 사업비를 여러분이 직접 부담해야 돼. 내가 20평 가겠다면 20평 사업비를 내가 다 부담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사업이 일기 신도시입니다.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부각이 됐던 거예요. 리모델링은 용적률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전반적으로 일기 신도시 다 그랬습니다. 이거 부산도 그랬고요. 가는데 갑자기 법이 생겼습니다. 특별법. 이 특별법이 왜 중요하냐?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답니다. 300%가 아니라 최소 360% 이상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의 땅 면적의 3.6배가 최소입니다. 그 이상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면은 여러분은 평때 여러분 똑같이 1대1 재건축 한다 치더라도 일반 분양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내려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사업성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용적률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 아까 설명드렸고 다른 법에 없던 여태껏 법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용적률 개념이 나온 겁니다. 기준 용적률, 종전 용적률, 그리고 특별 정비 계획 용적률. 저희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이 법 나오면서. 종전 용적률이라는 거는 지금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구 단위계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은 개발하려면은 지구 단위계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254%를 잡고 있어요.
그 이상은 개발 못합니다라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259.67% 현재 여러분의 용적률이에요. 둘 중에 가장 높은 값. 지금 현재 여러분의 용적률이 가장 높아요. 이걸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용적률을 올려가는데 이제 그냥은 못 주니 공공기여를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공공기여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구간 이 중전용적률에서 일단은 1구간을 기준용적률로 잡았는데요. 여기 360% 요까지 1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60%의 기준용적률이 뭐냐?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요. 여러분이 10년 단위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앞으로 10년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출발한 단지가 10년 뒤에 하겠네요. 그럼 10년 뒤에 했던 사업장이 사업하는 데 한 10년 걸린다 치고요. 그럼 입주하면 앞으로 20년이네요. 20년 빠르면 20년 안에 여기 해운대 신도시 있는 사람들이 다 유지했다가 다 새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그때 이 아파트 다 세대수가 다 바뀔까? 인구수도 다 바뀌겠죠. 그때 기반시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 상하수도, 그리고 학교, 공원 등이 지장이 없어야 된다. 30년 뒤에. 그러기 위해서 그 역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물량 산출하고 하수도 다 살펴봅니다. 공원, 도로하고 싹 다 기반시설 살펴보니 가장 부족했던 게 공원입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획을 잡다 보니 어느 정도의 인구가 3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와야 되겠고 이 인구수를 세대수로 전환합니다. 세대당 뭐 몇 인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대수로 전환한 다음에 용적률로 환산을 하다 보니 360%가 나온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그 360%가 가장 적정하더라 라는 30년 뒤에 이 신도시가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 거고요. 그러면 360%를 공짜로 주진 않겠다. 이 구간 여러분의 용적률이 260%라고 가정할게요. 360% 늘어나면 100% 늘어나죠. 100% 늘어나는 데 대해서 10%를 공공기여 하세요 라고 된 겁니다. 이 10%는 법에서 정한 최소치를 부산시에서 정한 겁니다. 그 최소치 10%. 그래서 공공기여 하는 거고요. 두 번째, 360% 이상에서 법에서는 용적률 최대를 법적 용적률의 1.5배, 150%까지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그러면은 2종은 250%입니다. 법에서 정한 거. 그럼 1.5배 하면은 375%입니다. 3종은 법에서 300%입니다. 1.5배 하면은 450%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좋죠. 여러분의 분담금이 조금이라도 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올려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기 적정한 기준 용적률 360%까지는 10%만 내라. 공공기여를 대신에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더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넘어가는 구간에서 41% 넘어가는 용적률의 41%를 공공기여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많이 가져간다는 소리죠.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뭐 어필하는 거죠. 우리 하겠다고. 그렇게 용적률 차이가 잡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여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리했어요. 뭐 공공임대주택, 공공 뭐 분양주택, 뭐 기반시설 아니면 SOC 시설 다 했는데 부산에서는 일기 신도시도 기본적으로 풀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하세요. 근데 부산은 정해놨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데서는 안 정했는데 부산에서는 1구간 아까 360%까지잖아요. 360%까지 가려면은 최소적으로 360% 가셔야 되니까요. 그 늘어나는 용적률이 10%잖아요. 10%를 기부 체납해야 되잖아요. 100%의 10%. 그 10%를 기부 체납하는 건데 그 중에 절반은 땅으로 주세요.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내세요. 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미 기본계획에 나와 있고 현재 공람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도지구 요 기본계획을 공람하면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 9일이죠. 딱 두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10월 17일까지죠.
그럼 중간에 10월 17일 이 전주, 그 전주가 추석 연휴죠. 그러면은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2달 지났는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늦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늦은 편이고요. 그 늦은 데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동의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뭐 지금 법에서 정한 거예요. 주민 참여도, 노후 불편, 뭐 도시 기능 다 뭐 법에서 정한 기준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해라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도지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된 거고 올해 11월달 뭐 예정하면 12월달 선도지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 설명했던 겁니다. 아까 그 정비업체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렸죠. 등수까지 나왔죠. 점수 다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다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미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동의서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만 낸다고 95%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전체 지금 한 1300여 세대 중에 오늘 첫 설명회인데 모이신 분이 한 100명 되시나요?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오셨던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랫집, 옆집, 윗집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는 건 동의서 한 장입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동의서 받는 분이 고생을 하시죠. 여러분은 동의서 한 장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개 구역 중에 저거 노란색으로 구역된 겁니다. 그럼 13개 구역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개로 보입니다. 운이 좋으면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지가 1300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2등이 되면은 운을 따져야 됩니다. 주판을 좀 돌려봐야 되는 거고 그냥 1등 하시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등 하시기를 95%꼭 채우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위치 설명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 아니까요. 바로 장산역 옆이니까 굳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세부적인 사항인데 종전에 기준되는 용적을 찾겠다. 그러니까 출발 용적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구단에게는 254%고 건축물 대장 뽑아보니까 259.67%더라 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형대를 살펴보니까 전체 1348세대 중에 화목과 대원을 합쳤는데 평형대가 22평, 30평대, 44평, 40평대, 50평대, 60평대까지 있습니다. 평형대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재건축할 때 평형을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나중에 조합 설립되면은 선호도 조사 다 해서 결정하실 건데 이 기준을 저희가 좀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안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어떤 평형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평형을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현재 2종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종전용도들은 260%로 본 거고 기준 용도는 360%까지만 가겠다라는 계획안을 잡은 겁니다. 360%더 이상을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갈지도 잘 모르겠고 부산시에서 가게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최소 360%까지는 무조건 가니까요. 거기까지만 계획을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1구간이기 때문에 땅에 여러분 땅 5%를 낼 거고요. 나머지 5% 현찰로 낼 겁니다. 그다음에 땅이 약 여러분이 사유지를 내는 게 2,755, 약 833평. 여러분 사유지를 내놓습니다. 기반시설로. 그 다음에 현금은 약 248억인가요? 내놓습니다. 현금이 좀 편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땅을 내놓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여러분들의 땅 현황입니다. 땅 현황에 이제 보면은 가운데 2개의 단지, 대원과 화목타운 단지의 녹지. 여러분이 통행로죠? 공공통행로가 있고요.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이제 북서측이네요. 저 녹지 띠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이거 지자체 땅입니다. 그대로 그 면적을 다른 곳에 지어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5% 833평을 더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찰로 제공했을 때 360% 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요 가운데 공공보행 통로 만들고 왼쪽에는 이제 옆쪽이죠. 장산 옆쪽으로는 기본계에서 최소 20m 이상 공원 녹지를 설치하라고 정했습니다. 20m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녹지 교외 측 도로, 교외 측 도로에는 8m 이상의 녹지를 하랍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한 12m 정도 해줬습니다. 충분히 해주고 남는 거를 요 학교 앞에 공원을 없던 거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내놔야 되는 땅인데 도로로 내놓는 거니 차라리 공원으로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위치가 학교 앞이냐? 요즘 학교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이쪽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학교 건물에 그림자가 비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창문에. 시뮬레이션 다 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공원을 설치 안 하고 공원 위치에 아파트를 짓겠다. 그럼 높이 못 지어요. 층수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내놓는 거 공원으로 학교 밑에 내놔서 아파트를 층수를 좀 더 올리겠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획을 한 사항이지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용적률은 360%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한번 편성을 해봤어요. 아까 평 때 20평대부터 60평대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즘 가장 트렌드인 25평형, 35평형, 42평형으로만 단촐하게 계획을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계획을 해봤어요. 평대 지금 결정될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했을 때 25평형에 684세대 정도 가고요. 35평형이 750여세대, 그리고 42평형이 한 306세대인가요? 그렇게 해서 전체 1680세대 정도로 나옵니다. 1680세대를 이 평대로 지었을 때 일반 분양은 332세대가 나와요. 360% 했을 때. 근데 일반 분양을 더 키우겠다. 그럼 여러분 평대를 조금 줄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 때 관계없이 나는 평대를 키우겠다. 그러면은 평대를 좀 더 키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 분양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해결할 방법은 용적률을 키우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획을 잡아본 사항이에요. 예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도주가 된다면은 이렇게 계획을 제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360% 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홍색이 25평일 때 대체본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 35평형, 그리고 빨간색이 42평형으로 계획을 해보니 제가 볼 때는 전체 최고 층수는 약 한 45층 정도 잡아본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49층까지도 올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인허가가 허용한다면 49층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지금 지금 보행 통로 있잖아요. 그거는 땅은 지금 바꿀 거고요. 그 사이에 단지 안에서 공공보행 통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보행 통로는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일단은 위치는 대원 쪽에 한 개, 그리고 화목에서는 지하철에 가까운 거에 한 군데를 잡았는데 이거는 자유롭습니다. 이거는 결정된 사항 아니고요. 상가 의견 수렴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가운데 한 개 잡고 그 다음에 건물 제일 꼭대기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한번 계획을 해본 사항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출입구는 그대로 기존의 출입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시도입니다. 이런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서 보면은 상당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어쩌면은 얘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대, 아까 저희가 말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평형을 제시했습니다. 25평, 35평, 42평. 지금 현재 25평
기존에 여러분이 20평대 사시는 분들이 다 투베이예요. 투베이가 뭐냐면은 남쪽으로 방이 몇 개 있느냐예요. 거실 하나, 안방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는 여러분이 지금 땅이 워낙 좋고 법에서 완화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법에서 완화를 안 해주면은 이 포베이 못 짓습니다. 인동거리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360%인데도 불구하고 포베이가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갔다. 특별법이 아니다. 그러면 360% 지른다 그러면 포베이 안 나옵니다. 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완화를 해줘서 용적도 찾고 이 단위세대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60%를 했을 때는 25평형의 포베이가 나옵니다. 가운데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안방, 왼쪽에 작은 방 둘. 그래서 초 포베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본적인 타입입니다. 포베이가 왜 중요하냐? 발코니 확장되기 전에는 포베이가 오히려 안 좋았어요. 방에 방구실을 못했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방이 너무 3B에서 방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베이를 만듭니다. 적정한 방의 사이즈를 만들어주고 포베이 하나 더 늘리다 보니까 발코니 앞뒤로 2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25평대 아파트가 옛날로 따지면은 30평 중반대, 후반대 아파트가 되어버립니다. 발코니를 다 확장해버리면은 그런 개념이고요. 30평대도 똑같습니다. 35평형도 기존에 여러분이 30평대에 사시는 분들이 3B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4B로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25평보다 평대가 좀 큽니다. 알파룸도 생길 거고요. 공간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 42평형. 기존에 40평대가 3B도 있고 50평, 60평대 사시는 분들이 4B예요. 그럼 지금 현재 40평대가 3B를 다 4B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고, 뭐 4B인지 4.5B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4B로 할게요.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 그러면은 이 넓은 공간에 42평형밖에 안 돼요. 왜? 발코니를 다 확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코니 확장해서 여러분이 실사용 면적을 따져보면은 얘가 옛날로 따지면은 한 10평에서 12평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옛날 아파트로 따지면은 50평대 중반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50평대 사시는 분, 60평대 사시는 분들한테 42평대를 제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인으로 제한 드리는 사항인 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절대 아닌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손도 쥐고 대가지고 나중에 정비계 수립하고 조합 설립돼서 여러분의 선호도 조사해서 시공사가 먼저 또 제안할 거고 그때 여러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여러분의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 아파트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특화로서 이제 커뮤니티를 특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서 크게 세 종류로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고요, 헬스케어가 있고요, 리스트 릴렉스 크게 한 세 분류로 나눠보면은 스카이 커뮤니티는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공사비는 좀 들겠죠. 대신에 시세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단지의 인지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인허가에서 좀 부담이 좀 있어요. 안아주려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위에 한동 위에 들어서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현재 문제가 없어요. 인허가 하는 데서는. 그래서 자유롭게 원하시면은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뭐 자유롭게 호텔식 서비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카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죠.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트니스, 사우나, 스파, 골프 클럽 하우스, 목적 체육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갔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릴렉스 존으로 뭐 키즈 카페라든가 도서관, 시네마, 시니어 라운지 등 이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이템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공사가 또 제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 이 주차가 조금 민감하긴 해요.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세대당 1.5대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선도 지구 점수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주차가 조금 나아요. 한 1.1대, 1.02대 그런 식으로 괜찮아요. 다른 단지는 뭐 2.0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주차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뭐 상을 하시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이 새롭게 입주했을 때 그럼 주차 대수가 최단 몇 대가 되어야 될 거냐? 그럼 주차 대수가 많다는 거는 공사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공사 물량에 주차가 많다고 분양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영향은 미치지만은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분양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주차 대수는 최소 1.5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요. 나중에 조합대 아니야 1.8대 해야지 여기는 해운대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인 거고 그래서 일단 요즘 주차법도 법적으로 완화됐어요. 대형 주차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계절 창고라면은 뭐 택배 제약하는 거는 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시공사들이 특히 이제 일본 브랜드가 적용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어요. 왜냐면은 적용도 어차피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대신에 단지의 가치를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시세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분 사업하실 때 적용에도 좀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바고요. 저희가 했던 사례입니다. 과천 6단지 얘가 미국과 독일한테서 수상을 받았고요. 레미안 퍼스티지 그래가지고 반포 2단지입니다. 세계 적용과 우수작 선정을 했습니다. 그 두 단지의 공통점 시세가 다릅니다. 옆에 아파트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예, 상가 조합원은 계시나요? 안 계실 것 같은데 오셨나요? 없으시죠? 상가는 지금 뭐 결정할 사항 없어요.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상가 요구사항 저희가 볼 때는 뻔합니다. 뻔하다 그러면 좀 말이 좀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위치 어느 위치에 상가를 지어주세요.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주세요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되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 독립정산적 이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합 설립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은 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내주시면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가에서는 의견 나오면 향후 조합에 협의체 구성해서 조합하고 협의하면은 충분히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가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찬성을 동의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설계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처음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동의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어요. 13개 구역에서 가장 힘든 게 단지별로 통합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안 만들어집니다. 진짜 안 만들어집니다. 입장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나마의 화목판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른 데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현재 동의서 받고 있는 게 제가 들은 바로는 한 6, 7개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6, 7개 중에 여러분이 점수는 기본 점수는 제일 낮아요. 그러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95% 빼고는 답이 없어요. 다른 데서 90, 80% 받아오고 우리가 90몇 프로 받아가면 이기겠지. 다른 데서 과연 그렇게 할까요? 다른 단지도 목숨 거는데. 그럼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으로 선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자괴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모 위원장님은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링겔 맞으러.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 집행부가 힘들죠. 준비위원회가 힘듭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제일 힘들죠. 그럼 여러분은 동의서 한 장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사자들 1,300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은 저는 선도주기 힘들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입주민으로서 참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드시고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점이나 제안하실 사항, 건의하실 사항 있으신 분? 응서시면 오늘 오신 김에 동의서 작성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 동 나이 그쪽에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앞집 옆집 윗집 뭐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천도지기가 오늘 교육 받으셨잖아요. 오늘 설명 들었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래 알려주시고 빨리 우리도 동의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부 좀 해주세요. 우리 통합반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뭐 10,000원, 5,000원 좋습니다. 그런 거 좀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동의서 부탁드릴게요. 말이 좀 이른 건 모르겠는데요. 건설회사 지정은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지금 단계가 아니고요.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조합에서 이렇게 투표로 결정이 되거든요. 한참 남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논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돈 90% 대원에는 나왔고 항목에는 뭐 40, 50% 되는데 30%입니다. 30%. 근데 동의율이 무조건 95% 올리는 게 우리 목적인데요. 동의율이 낮은 이유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제 준비위원장 입장 봤을 때는 이때에서 도와줘야 돼요. 아니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인데 예. 홍보가 안 된 건지 예. 아니면은 뭐 전세 자기가 자가가 아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분석하는 말씀드리면 지금 하목은 임대도 많아요. 갑자기 그때 리모델링 정비 사업이 이제 정지되면서 그 뒤로 이제 팔고 나가는 분도 많으시고 임대 나온 분도 많으시고 전역도 많습니다. 상속 전역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소유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준비위원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은 문을 잘 안 열어줘요. 거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몇 번 두드리도 그냥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빨리 동의율을 높이려면은 소유주 연락처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좀 협조를 구하는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안 해줍니다.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되고요. 지금 난해한 1.2 주거지 그렇게 임대 거주자의 주소 파악이 어렵다. 그렇죠. 연락처, 전화번호. 예. 그다음에 한국 같은 데서는 왜 방송을 지금 동의서를 구하러 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방송을 왜 못하게 하시나요? 이때 하지 말라니까 뭐 하는 거죠. 입대위원은 선정지구에 찬성하지 않습니까?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중립이 반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보세요. 입대위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우리나라 보면 국회하고 똑같거든요. 국회 가보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는 거는 관리소가 중립을 지키는 기고 집행부가 의결기관은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왜? 동대표가 나 선도지구 찬성하고 싶다 찬성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동대표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없죠. 내가 직접 들어봤어요. 얘기도 못한다 하더라고.
그거 예.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도 아파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2022년 요 리모델링 있잖아요.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이때까지 내가 사는 집을 무심하게 살았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백구동 올해 그 동대표로 이제 자원 이제 신청했어요. 예, 동대표로 나가려고 지금 일단 신청해놨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햇빛에 어떻게 계속 얘기할게요. 예. 아니 그 저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일단 우리가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동의를 해놔야 1등이 돼야 뭐 그 뒤에 이야기들인데 지금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들이 90% 100%는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은 생각에서 그 동의를 왜 안 하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건 애로점이 있는데 홍보 부족인 탓도 있을 것 같고 저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자가가 아니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그 주인의 주소지 파악이 어렵다. 그 해결 방안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해결 방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이 직접 세입자 찾아가가지고 제 연락처를 주면서 주인이 있잖아요. 한테 연락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불법입니다. 예. 법의 불법을 너무 많이 적용시키니까 이 할 수가 없는데.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돼가 있어요, 요즘.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문자라도 잘못 날리면은 고발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거 진짜 사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문자 날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반대하시는 분한테 절대 안 날려요. 그거 다 이래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반대하는 분한테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한테 문자 날렸다. 문자 날리면 그 사람은 나한테 고발해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예, 이정진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거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저 마이크 잡으신 우리 그 어머니, 예. 저 우리 준비위원이 부족하거든요. 오늘 좀 할게요. 제가 보시다시피 좀 연세 저보다 더 젊게 보이시네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뭐 일단 동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동의서를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을 많이 들여갖고 진단 빼겠다 싶어서 어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우리 그 준비위원들이 너무 많이 노력 많이 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여하세요. 준비위원으로. 50대세요. 쓰셨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